네, 안녕하십니까. 네, 부동산 공부 열심히 하고 계신가요? 자, 오늘은요, 2019년 11월 15일 금요일입니다. 예, 어제는 수능일이었죠. 수능시험 잘 봤으면 우리가 이렇게 특기 어린이가 돼가지고, 이렇게 불쌍하게 부동산 공부하고 있지 않을 것 같은데, 이렇게 수능시험을 잘 못 봐가지고, 이렇게 부동산 공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돈을 벌어서 부동산 공부를 하고 있는지, 돈이 없어서 부동산 공부를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각자 입장이 다르겠죠. 예. 자, 오늘은요,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그냥 부동산 소식 몇 가지만 공부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짧게. 자, 11월 6일 부동산 대책이 발표가 됐죠. 주요 내용은 분양가 상한제를 특정 구, 특정 동, 특정 아파트, 특정 재건축 물건에 타겟을 정해가지고 적용을 하겠다. 그리고 지방에 침체가 심하다고 아우성치는 곳, 특히 막 3기 신도시로 인해서 막 차별을 받고 있다 이렇게 아우성치는 곳을 중심으로 해서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를 해줬죠. 그랬더니 기다렸다는 듯이 시중에 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관광열차 타고 내려갔죠. 부동산 카페에서 우리 강사님, 우리 교수님의 지도 편달 받은 우리 투기 어린이들 관광차 타고 수십 명씩 내려가가지고 부동산 업소의 말에 의하면 뭐 하루에 수십 건, 주말에 뭐 거의 몇십 건을 계약을 했다. 뭐 이런 고백도 하고 그랬죠. 다시 말하면 부산이 무슨 뭐 실수요자가 소비가 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정책이 개발이 되고 정책이 시행이 되고 이럴 때마다 가장 거론이 많이 되는 것이 부산이죠. 가장 급등을 하거나 가장 폭락을 하고 있는 것이 부산하고 대구입니다. 이 두 지역은 실수요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이렇게 관광열차 타고 관광차 대절해가지고 우리 강사님의 지도 편달 받으신 분들이 쭉 내려가가지고 샀다가 또 이렇게 막 많은 투기꾼들이 몰려가지고 집값이 또 폭등하죠. 대구하고 수성구나 뭐 이쪽 쭉 부산 해운대구 수영구 이쪽 또 올라가면 또 정부가 또 화들짝 놀라죠. 그럼 또 정책을 시행하죠. 규제책을 시행하죠. 그럼 우리 강사님 지도 편달을 받아가지고 우리 투기 어린이들 한 1, 2년 급등한 후발주자들이 또 사주죠. 이런 뉴스가 나오면 그럼 그 사람들한테 떠넘기고 또 이게 빠지고 이러면 또 집값이 조정이 되고 보통 아파트 가격이 뭐 1, 2억 몇천만 원씩 조정되는 것은 그러려니 하는데 부산이라든가 대구는 한번 빠지면 2억, 3억, 4억 이렇게 빠지죠. 이것은 그야말로 거품과의 전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지금 규제 지역에서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가 됐다고 하니까 대출이 60%까지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관광열차 타고 와가지고 또 수십 명이 계약을 하게 되면 그 계약한 그 자체가 실거래가가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래프를 보는 것처럼 이렇게 폭등을 또 하고 있다. 과천이야 뭐 원래부터 서울이었으니까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든 안 하든 과천은 원래부터 계속 상승하고 있고 과천 지식정보타운이라는 초대형 개발 호재가 있기 때문에 투기꾼들의 관심을 계속 받아왔던 곳이죠. 그리고 서울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한다니까 재건축이 어느 정도 규제를 받고 있고 반면에 부산이 한두 건 이제 실거래가가 대출 잘 되니까 거리가 되다 보니까 또 이 그래프를 딱 그려줘야 우리 매일경제신문이라든가 한국경제 경제신문지들이 건설사들의 입맛을 좀 맞춰주고 달래주고 폭등한다 그래야지 또 건설사의 또 이렇게 수익성도 맞춰주고 하니까 이렇게 또 보도를 한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뭐 계약갱신 청구권이 현재 논의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워낙 큰 파급력이 있는 제도고 법률 개정이다 보니까 현재 논의 중인데 결국은 시행이 되지 않을까 하는 좀 걱정이 듭니다. 법무부가 발주를 했고 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을 하고 일정 부분 월세를 계약 갱신할 때 월세를 일정 부분 몇 % 내로 제한을 한다. 뭐 이런 내용을 개정을 하고 있나 봐요. 그런데 이거 뭐 임대사업자,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임대사업자인데요. 2년 단위로 계약 갱신할 때 5% 이상을 인상을 못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임대사업자도 아닌데 모든 집주인에게 이런 적용을 한다고 하는 것 같아요. 이거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라는 뜻인지 참 알 수 없는 노릇인데 이제는 뭐 임대사업자라든가 다주택 사이에 그러니까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는 다주택자들과 임대사업자의 경계선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월세도 마음대로 못 올리고 5%로 그냥 강제로 제약을 하겠다. 뭐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지난 9월에 조국 장관이 이 뜬금없이 전세 세입자를 보호하는 정책이라고 계약갱신 청구권을 발표를 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분이 뭐 살아봤을까요? 이런 월세를. 그래서 어떤 현실을 알고 이런 제도를 시행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뭐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을 돕겠다 이런 차원에서 이런 법을 개정을 한 것 같은데요. 이 실질적으로 법무부에서 발주를 했다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현재 이 정부 자체가
약간 대중의 편, 서민의 편에 선 정부다 보니까 집주인은 악덕업자고 가진 자들이라는 약간 적대심이 현재 형성되어 있는 정부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2년 단위로 계약할 때 아마 전월세 상한을 제한을 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계약갱신 청구권을 어느 정도 제한을 하겠다. 특히 상가임대차법은 워낙 젠트리피케이션이라든가 이렇게 쫓겨나는 그런 임차인들, 상가 임차인들 때문에 국회에서 많이 법이 상가임대차 보호법은 개정이 됐죠. 이제는 상가도 예전에는 뭐 1년 단위에서 5년까지 늘었나요? 해가지고 임차인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현재 법이 계속 개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투기 어린이들 중에서 현재 집에 월세를 주고 있으신 분들은 계약갱신 청구권이 도입이 될 수가 있다. 그럴 경우에 어떻게 자신이 대응할 것인지, 팔 것인지, 계속 가지고 갈 것인지 한번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부동산은 팔지 않는 게 최고죠. 만약에 월세가 잘 나가는 곳이라면 죽을 때까지 한번 가지고 가 보시기 바랍니다. 5% 인상하는 거 결국은 나중에 10년, 20년 후에 한꺼번에 몰아서 시대 차익으로 보상을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연부 영역은 만약에 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도입을 하게 되면 아마 집주인들 성향상 어차피 5%로 제한이 되니까 첫 계약을 할 때 아마 월세를 많이 올려서 첫 계약을 만약에 이 제도가 시행이 되면 전세값, 초기 전세값을 자극해서 전세값이 폭등을 하거나 월세가 폭등을 하지 않냐 이렇게 우려를 하는 기사입니다. 예, 그 다음에 K-POP 공연장을 푸는 의정부 복합단지가 2023년에 완공이 된다고 합니다. 저는 이거 2년 전에 이 신문기사를 보고 의정부 지역, 밀락지역 있죠. 거기를 공부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근데 거기가 너무 촌동네고 거기에 정말 개발이 될까? 지하철도 하나 없는 곳 어디 외딴 곳에다가 이걸 개발한다는 거야. 무슨 뭐 뽀로로 복합 뭐 유원지 이런 걸 개발한다고 해서 그냥 코웃음을 쳤는데요. 이것이 2년 후에, 1년 후에 이렇게 신문기사로 구체화가 되니까 반갑기도 하고, 참, 이렇게 사람이란 게 신문 한 구탱이에 보도되던 내용이 이렇게 1년이나 2년 후에 이렇게 신문기사화 되는 거 보면 참 신기하다. 어떤 기사라도 한번, 어떤 개발 소식이라도 예면하지 말고 관심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을 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의정부에 K-POP 공연장을 세운다고 합니다. 여기 보면 YG 엔터테인먼트죠. 제가 알기로는 창원 쪽에는 SM 엔터테인먼트가 아마 창원 쪽에는 건설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음에 한번 정확한 소식은 한번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내용은요, 보상 문제 때문에 지지부진했었는데 본격적으로 개발에 착수를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의정부가 군부대가 빠진 자리에 많이 그 대지가 공터가 많잖아요. 의정부는 땅이 넓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가 계속 들어설 겁니다. 그래서 공급 과잉이 되고 아마 거기 분양받으신 분들은 아마 가격 조정이라든가 오랫동안 기다려야지 시대 차이를 볼 수 있을 거예요. 왜냐면 미군 부대가 빠진 곳을 뭐 공원으로 건설을 하고 이렇게 뭐 복합단지로 건설도 하고 하지만 아파트도 많이 들어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급이 앞으로도 계속 예정이 되어 있다. 그래서 특히 의정부에 투자하실 분들은 의정부 역을 중심으로 한 최근접지 아니고서는 투자를 신중히 하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간단히 그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그 복합 단지 이름은 리듬시티라고 합니다. 리듬. 쪽팔리 이거 보고 쪽팔려 죽는 줄 알았습니다. 엔터테인먼트 이름은 YG인데 YG 엔터테인먼트인데 그 복합 개발 단지는 리듬시티야. 너무너무 촌스럽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촌티난다. 제가 써놨죠. 리듬시티. 너무 촌티. 너무 촌티난다. 이렇게 썼죠. 위치는 경기도 의정부시 남동쪽, 위치에 있고, YG 엔터테인먼트 타운이 2023년에 들어섭니다. 그냥 리듬시티라고 하지 말고, YG 엔터테인먼트, YG 타운이라든가, 그냥 이렇게 지어버리면 좋았을 텐데, 참 안타깝습니다. K-POP을 전 세계에 알리는 전초기지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의정부시는, 복합문화융합단지, 다시 말하면 리듬시티가 들어서는 것은 의정부 산곡동 396단지고 20만 평 규모로 조성이 된다고 합니다. 리듬시티란 아이고 촌티야. 리듬시티란 문화, 쇼핑, 관광, K-POP을 한 곳에서 즐길 수 있는 복합문화융합단지라고 합니다. YG 타운이 조성되는 게 핵심이라고 합니다. YG가 주축이 돼서 뭐 아티스트를 여기서 공연도 하고 뭐 다른 뭐 가수들과도 연계해서 뭐 공연도 하고 이렇게 하겠다는 것이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뭐 제가 옆에다가 사진도 걸어 놓겠지만 한번 우리 이 리듬시티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참 유치해서 이름. 의정부시와 YG 엔터테인먼트가 50억 원을 투입해서 특수목적법인 SPC 이거 많이 나옵니다. 이거 상식으로 알아두세요. 특수목적법인을 SPC라고 합니다. 의정부 리듬시티를 설립하고 공사비와 토지보상비를 4,822억 원을 대출을 받았다고 합니다. 용지 조성이 마무리되는 대로 2021년부터 YG 엔터테인먼트가
첫째로 K-팝 클러스터, 그 다음에 공연장이죠. 그 다음에 어린이 인기 애니메이션 캐릭터인 뽀로로, 이놈의 뽀로로, 저기 춘천의 레고랜드 이런 것처럼 여기도 또 뽀로로가 들어서네요. 세 번째로는 가족형 호텔. 네 번째로는 신세계 프리미엄 아울렛이라는 백화점도 들어가는 것 같고, 공동주택 등을 지을 예정이다. 오피스텔이나 뭐 아파트는 안 들어갈 것 같고, 오피스텔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의정부시는 건설과 운영 단계에서 일자리를 약 4만 개 창출하고, 그러니까 이 건설 과정, 이 복합 단지를 짓는 과정에 인부들이라든가 건설 노동자가 많이 투입되겠죠. 이런 건 노동자들까지 다 합해서 말하는 거예요. 건설과 운영 단계에서 약 4만 개 창출하고 1조 7천억 규모의 기업 투자를 유치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 지금까지 지연된 이유는 일부 주민들이 보상 문제로 반발을 해왔다. 국가철도망 계획에 따라서 현재 그 지역에 한번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너무 동떨어져 있어요. 근데 이것이 건설이 되면 당연히 그쪽으로 향락객이라든가 주민들이 이동을 해서 편하게 이용해야 되니까 아마 4호선, 8호선, 별내 별가람역, 그 다음에 녹양역 1호선을 현재의 위치까지 연결하는 안을 경기도에 건의한다고 합니다. 또 건의를 하면 예타를 또 하고 거기에 또 다양한 행정 절차를 거치면 아마 2023년이면 앞으로 한 4년 남았죠. 그때 맞춰가지고 철도 노선 지선으로 그냥 연결하는 거니까 아마 어려운 건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맞춰가지고 철도 노선도 놓이는 그런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서 다 중요한 것은요, 뭐 다른 것은 뭐 그냥 상식으로 공부해 주시고요. 우리가 투자를 하게 되면 현재 일부는 관광차를 타고 부산으로 내려가고 일부는 우리 같은 경우는 또 여기를 공부를 하고 있죠. 여기가 일자리가 많이 생긴다니까 이 주변에 어떤 주택 수요라든가 어떤 부동산을 사면 오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실 텐데요. 부산을 사는 게 나을까요? 의정부를 사는 게 나을까요?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의정부가 낫겠죠. 그런데 제가 좀 실수한 게 있는데 뭐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렇게 K-팝 공연장이 생기고 의정부 복합단지가 생기면 그 주변에 부동산을 사면 그 부동산이 오를까요? 안 오릅니다. 제가 가장 실수했던 게 신세계 프리미엄이라든가 이마트 트레이더스라든가 이마트 이런 쇼핑센터 주변에 아파트가 있으면 오를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반드시 그런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것은 차량을 타고 이동하는 것이지 뭐 걸어서 쇼핑한다고 해서 어떤 특별한 이점이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차량으로 대부분 이런 이마트라든가 백화점이라든가 이런 복합몰에 가면 되기 때문에 굳이 가깝다고 해서 아파트 단지 가격이 비싸거나 그러진 않는 것 같아요. 오히려 초등학교 옆에 있는 아파트가 비싸지 이마트라든가 이런 백화점에 가까운 아파트가 가격이 오르는 건 아니더라. 현재 제가 투자하고 있는 아파트 하나가 이렇게 창고형 마트 옆에 가까이 있는데 오히려 가격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건 참 아이러니죠. 그러니까 이렇게 K-팝 공연장이 있다고 해서 일자리가 뭐 생긴다고 이렇게 해서 그 주변의 아파트가 가격이 폭등하거나 오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차라리 이런 것은 치고 빠지기가 좋죠. 부산 같은 경우는 왜냐 관광차 타고 와갖고 투기꾼들이 사주고 나중에 정부가 또 폭등하다고 규제를 할 때 그때 집어 던지고 나오면 단기 차익도 얻을 수가 있죠. 다시 말하면 말 그대로 투기 어린이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시기를 잘못 택하고 빠질 때 잘못 빠지면 상투를 잡고 오히려 손해를 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죠. 지금 사는 게 잘 사는 걸까요? 이미 부산 아파트를 사려면 이미 샀어야 했었죠. 근데 그때 당시에는 대출이 40%까지밖에 안 되니까 돈이 없어서 못 사셨을 것 같고 조정 지역에서 해지가 되니까 이게 사신 것 같은데요. 현금 있으신 분들이 그 60% 대출 받나 40% 대출 받나 20% 간격에 그것이 돈이 그렇게 구하기가 힘들었을까요? 돈이 있으신 분들이 부산에 투자한다. 그건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긴 하는데 20%의 대출 규제 때문에 이제서야 부산에 투자한다. 이런 그래프의 설명이 여론의 조작인지 아니면 정말로 부산에 돈을 가지고 투자하러 가신 분들이 진짜 구입을 하시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신문에서는 관광차 타고 간다. 그 다음에 유동성 자금이 시중에 풍부하니까 조정지역에서 해제되자마자 일산이라든가 부산에 투기 수요가 들어온다. 투기 수요라면 이미 충분히 지금보다 더 낮았을 때
부산, 그다음에 일산이 지금보다 훨씬 낮았을 때 들어갔을 텐데 왜 이제서야 들어갈까? 이 설명도 저는 설득력이 좀 떨어집니다. 돈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투기 수요라면 이미 바닥을 치고 있었던 6개월 전, 1년 전에 들어갔으면 훨씬 낮은 가격에 살 수 있었겠죠. 투기 수요들도 돈이 없었군요. 20% 대출을 못 받아서 그런가 보군요. 아니죠. 투기 수요들은 어차피 이 조정지역에 가봤자 대출 안 됩니다. 그런데 누가 살까? 저는 그게 궁금합니다. 자기 실거주를 위해서 조정 대상 지역이 해제된 이 부산까지 내려가서 산다? 저는 그것도 설득력이 좀 떨어집니다. 다주택자들이 결국은 가서 산다는 소린데 60%를 대출을 안 해주거든요. 그런데 부산에 간다?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좀 더 공부를 좀 해봐야 될 것이고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궁금하네요, 여러분들은. 자, 계약경신 청구권 그리고 의정부의 YG 엔터테인먼트가 이제 YG 타운을 건설한다. 2023년에 완공한다 이런 소식입니다. 창원에는 SM 엔터테인먼트, SM 타운이 건설된다는 소식도 있어요. 창원이죠, 창원. 지방 짜끄터리. 거기에 왜 건설하는지 참 이해는 안 되는데 이렇게 YG랑 좀 합작해가지고 차라리 의정부에다 하면 좋았을 텐데 참 아쉽습니다. 자, 다음에 한번 살펴보고요. 오늘은 의정부 복합단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부동산 공부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